팀장님은 하실 네. 건가요? 저요? 뭐 저도 한번 해보죠, 뭐. 그런가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막 네. 끌리진 않아요. 네. 저는 만약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밖에 좀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없다라고 한다면 자, 반갑습니다. 부자TV 수빈쌤이고요. 자, 오늘도 공모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8월 공모주 또 어떠한 것들이 있고,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또 대여주가 하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또 소카를 비롯해서 8월 공모주 상세 분석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모주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죠. 염정 팀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공모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정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종목밖에 없네요. 네, 그러네요. 사실 지난달에 7월 달에는 9개 종목이 이제 청약 일정이 있었는데 반해서 8월에는 좀 많이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사실 7월에 일단 9개 종목이 이제 청약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한 7개 종목 정도가 상장을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약세장이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들도 사실 되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는 지금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따상이 시원하게 가는 종목도 없고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 매매 전략이 좀 쉽지 않은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8월에 이제 신규 청약 종목이 2종목밖에 안 됐다는 건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나서 이렇게 적은 종목이 청약을 한다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조금은 좀 이제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카가 좀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또 철회하면서 네. 뭐 실더스라든지 뭐 그렇죠. 다수의 기업들이 철회하면서 소카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감도 있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소카는 또 상장하겠다 이렇게 또 좀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또 기대 심리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소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 매출 현황이 좀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상장을 했을 경우에 그 기업이 지금 어떻게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전히 적자 기업이죠. 예. 네네. 아무래도 이 카 모빌리티에서의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어떻게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자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뭐 연결 재무제표 쪽에서 본다면은 자회사들의 연결 자회사들의 약간의 뭐 실적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나 아직은 조금은 우리가 좀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좀 매출에서 보여주는 게 없고 최근에 이제 3년치의 실적 수위를 보게 되면은 그렇다 할 뭐 2019년부터 그렇다 할 좀 매출의 성장세가 크게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대신에 좀 적자폭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일단 작년까지도 역시나 약간 적자인 상태이고 소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유니콘 기업으로 어떤 좀 기대를 받고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상황이 좋다라거나 시장이 좀 우호적일 때는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어떤 주식이 약세장에서는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을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일단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의 비중을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카는 카쉐어링, 카 공유를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작년 기준도 그렇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8%가량이 이제 카쉐어링에 좀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카쉐어링이 중요하고 하지만 너무 한 사업 분야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만약에 리스크가 발생한다거나 악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가에 그만큼 더 타격이 클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에 저는 항상 이런 부분 좀 빗대어서 말하면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BTS의 영향이 워낙에 큰 만큼 그만큼 주가에 좀 타격을 줬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훨씬 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단 카쉐어링 그리고 뭐 최근 들어 그래도 유의미한 부분은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뭐 플랫폼 주차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뭐 전기 자전거 이런 쪽으로 사실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카쉐어링 차량 공유에 대한 어떤 이런 시장 자체가 새로 생겨나는 시장이긴 하지만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카쉐어링 시장 규모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평균을 보면은 일단 최근 5년간의 시장 성장 속도가 7.5%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성장세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뭐 이커머스라든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성장세가 좀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은 카쉐어링과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렌터카 업체거든요. 그렇죠. 네. 저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렌트카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카쉐어링 쪽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 렌터카 같은 경우와 이 카쉐어링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용자, 사용자들의 좀 성향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렌터카 시장은 아무래도 뭐 중장기 렌탈이라든지 뭐 여행에서의 어떤 그래도 뭐 사용 일수에 따른 이런 렌탈에 좀 포커싱 맞춰져 있다면 쏘카 같은 경우는 뭐 시간제로 운영을 한다고 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가용되는 이 시간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짧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쉐어링 시장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커가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되거나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쏘카가 왜 이렇게 좀 다른 기업들은 연기를 한다거나 철회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쏘카는 왜 이렇게 상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도 그렇고 카쉐어링도 어느 정도는 좀 포화 상태? 아직은 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좀 모멘텀을 좀 찾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은 좀 너무 좀 한계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공모 자금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구축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보게 되면은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앞으로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계획에 불과합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금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 규모에서 1조 5천 중에서 한 6천억 원 정도를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9천억 원 정도를 타법인 증권의 취득 자금으로 쓰겠다. 한마디로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지분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진출, 그 계획에 대한 부분 계획표가 나왔는데 표를 보시면은 뭐 신사업 진출,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지 플랫폼, 주차 플랫폼, 그리고 뭐 카쉐어링 서비스 고도화. 물론 뭐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의 확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기업들을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또 종목 예를 들어보면 또 카카오페이를 또 들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좀 영역이 좀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플랫폼 업체로서의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상장했지만 그때 당시에 상장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발현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지금 정체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좀 사실 좀 반등이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상장 때 기대했던 그런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망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쏘카가 상장 후에 어떠한 움직임을 빠르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 공모가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공모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소카라는 기업을 예전부터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카쉐어링 자체가 사실 소카가 우리나라에 좀 유행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업체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써봤는데 네. 저로서는 사실 렌트카보다는 더 쉽고 간편했어서 네. 더 좋았고, 근데 이게 과연 이 시장 자체의 미래 성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계속 좀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 자동차라는 게 점점 하나의 소유물이 되기보다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결국 이런 쉐어링이나 렌트 서비스가 더 부각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구매자로서는 되게 반길 만한 사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소카가 그 플랫폼 주차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 이게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네. 저도 이거 좀 써봤거든요. 운전하다 보면은 가장 문제가 강남 이럴 때 가면은 네. 주차할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어플은 내가 딱 있는 근방에 아. 가장 최저가의 주차 공간을 그래요?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야, 이걸 또 누가 만들었을까 봤더니 또 소카가 만들었고 아. 해가지고 그렇죠. 소카가 사실 뭐 타다를 또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타다를 이제 매각은 했지만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MZ 세대들한테 걸맞는 그런 사업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정말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와 함께 정말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좀 잘 잡는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는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게 결국 돈이 돼야 맞습니다. 돈이 돼야 기업이 네. 굴러갈 텐데 그 부분을 좀 잘 해결해 준다면 소카 역시도 장기적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플랫폼 회사가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소카는 확실히 MZ 세대들이 또 특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만큼 네.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나이가 연령대가 좀 어린 분들이 있다면 네. 그래서 내가 소카 빨리 청약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언제 하면 되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청약일이 또 언제인지 한번 네. 네, 일단은 소카의 공모가 범위는 34,000원에서 45,000원 범위가 될 것 같고 이제 뭐 수요 측에 따라서 어떻게 적정하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 삼성증권, 유한타증권, 세계증권사에서 하는데 유한타증권은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해 보진 않고 미래에셋, 삼성증권 쪽에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8월 10일에서 11일 양 이틀간 청약이 진행될 것이고 상장은 일단 8월 18일 일단은 바로 이제 8월 둘째 주에 소카가 청약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증권사 준비하시고 대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네. 하실 건가요? 저요. 뭐 저도 한번 해보죠. 뭐. 그런가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막 네. 끌리진 않아요. 네. 너무 솔직했나요? 네. 힘드신 게. 네. 제가 또 요즘 트렌드가 솔직한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이제 거짓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소카의 어떤 네. 앞으로의 이제 사업 전망이라든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 후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기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일까요? 예, 대성 하이텍의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정밀 부품 사업, 그리고 뭐 스위스턴 자동 선반 사업, 그리고 뭐 컴팩트 머시닝 센터 사업. 얘기만 들으면 좀 어렵죠. 네, 너무 이제 어려운데요? 공업용 정밀 부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밀 부품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산업용, 각 산업용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쪽에 다양하게 좀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스위스턴 자동 방식이라고 해서 뭐 금속을 절삭, 가공하기 위한 어떤 기계 선반의 쪽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스위스턴의 그 이름에 대한 그 배경이 스위스의 어떤 작은 우리가 시계를 할 때 작은 절삭에 대한 부분, 그런 기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따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정 기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매출액 비중을 보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스위스턴 자동 선반이 한 60% 이상 비중을 가져가고, 뭐 정밀 부품 약 한 28%,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에 속하게 되는데,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소카에 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2021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매출액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대비해서 일단 뭐 매출액 성장세가 일단 한 30% 정도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2020년에 적자에서 2021년 흑자로 좀 전환을 시키면서 지금 2022년도 올해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적자에서 일시적인 부분이었긴 했지만 이제 영업이익 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업의 안정성 면에서는 크게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의 비중이 좀 더 높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고객의 다각화 우리가 뭐 기존의 이제 고객사들 대비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좀 확대에 대한 부분을 좀 기업을 선택할 때 좀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조금 제가 네. 아쉬웠던 게 예. 이번 공모 자금 사용 목적으로 네. 차입금 상환의 비중이 좀 맞습니다. 크더라고요. 네, 앞서도 이제 소카도 이제 자금 운용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는데 해당 기업을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시설 자금 추가적인 시설 자금에도 사용이 되긴 하겠지만 전체 비중에서 약 한 25% 정도를 채무 상환 자금으로 좀 사용을 하겠다라고 좀 나와 있다라는 점은 조금은 좀 점수가 좀 깎이는 요인이 좀 네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공모 자금의 약간 절반 정도는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운영 자금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사실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좀 투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운영 자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회사 자체는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계획에 나와 있는 자금 계획에 나와 있는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실제로 상장 후 봐야 될 것 같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상장 후에 좀 입장이 바뀐다거나 상황이 바뀌는 경우들도 또 사실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언제 좀 청약이 들어갈까요? 네, 대성하이텍 지금 딱 2종목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둘째 주에 같이 겹쳤고요. 날짜가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종목을 같이 지금 청약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대성하이텍은 8월 9일부터 10일 청약을 하고 소카는 8월 10일부터 11일이에요. 그럼 대성하이텍 만약에 좀 청약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2종목 다 해볼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대성하이텍이 환불받는 날짜랑 소카가 청약한 날짜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아마 2 종목 중에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흐름이 또 되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이렇게 흥행에 성공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경쟁률도 높고 애초에 좀 관심이 많아 갔던 종목들은 경쟁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사실 뭐 한두 주 별로 받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 요즘에 인기가 없는 종목들, 뭐 진짜 10대 1도 안 되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에서는 사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 주스를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또 이상하게 요즘에 또 잘 가는 또 이런 기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게 청약 시장, 청약 IPO 시장이 아직은 조금은 좀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최근에 좀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신규 상장 쪽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셨을 텐데 최근에 뭐 경쟁률이 좋다고 해서 그 종목이 뭐 따상을 간다거나 상승률이 높다거나 반드시 또 이렇게 또 비례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IPO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또 다르게 또 분명히 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모로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환경 자체가 예측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딱 2 네. 종목 들었을 때 네. 8월은 공모주 시장 조금 패스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아 좀 들거든요. 그 없는 것 중에 또 패스를 해요. 네. 일단은 저는 만약에 2 종목 중에 한 종목밖에 좀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성 하이텍 쪽이 조금 더 좀 마음이 가는 건 그래요? 일단은 이제 공모가 자체가 이제 10,000원 미만으로 좀 낮다라는 거. 물론 이 부분은 기업 가치라든지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나오는 금액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단은 좀 보기에는 이제 공모가에 대한 부분 얼마로 책정될 거지는 부분 확인해야겠지만 공모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단은 소카가 워낙에 좀 관심을 받는 만큼 또 그만큼 시장에서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성 하이텍도 우리가 봤을 때 역시나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뒤에 조용히 이런 숨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두 종목 중에 저는 대성 하이텍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오히려 좀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 종목을 꼽자면 네, 대성 하이텍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은 또 어떠하실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8월도 여러분들이 이제 쉽지 않은 시작이지만 그리고 공모주 역시도 많지 않은 시작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선별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공모주 시간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